2024년 두 개의 삶.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아직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떠올려요. 나는 누구였을까? 어떤 이름으로 불렸고,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집에서 웃고 살았을까? 어떤 노래를 좋아했고, 어떤 음식을 해먹었고, 어떤 꿈을 꾸며 잠들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끊겨버렸던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이름도 기억도 마음도 제 것이 아니게 되어 있었어요. 내 이야기는 1982년 초봄에 시작돼요. 경북 청도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아침이면 연기가 굴뚝 위로 천천히 피어올라 하늘에 스며들던 곳. 개울물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는 빨래가 펄럭이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던 곳. 나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33세 아내, 새 아이의 엄마, 큰딸은 9살이었어요. 어른스러운 아이였죠. 동생들 밥 먹이고 빨래 개는 걸 도와주고 내가 바쁠 때면 막내를 업고 집 앞을 돌던 아이였어요. 둘째는 7살.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잘 잠들던 애였어요. 겁이 많아서 천둥이 치면 내 치마를 꼭 잡고 떨어지지 않던 아이. 하지만 언니 앞에서는 의젓한 척하려고 애쓰던 아이였죠. 막내는 5살. 늘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울고 또 금방 웃던 아이였어요. 아침이면 그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냈어요. 큰애 손을 잡고 둘째 머리를 빗겨주고 막내는 업어서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 도시락을 쌌어요. 김치를 얹고 달걀 하나 넣고 밥을 꼭꼭 눌러 담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게 우리의 아침이었어요. 그 후에는 아궁이에 불을 넣고 방을 데우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일,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고 땅에 무릎을 대고 앉아 풀을 뽑았어요.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게 내 하루였으니까요. 아무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는 하루. 뉴스에 나오지도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는 하루. 하지만 나는 그 하루를 사랑했어요. 왜냐면 그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 손으로 만든 밥, 내 품에 안긴 아이, 내가 정리한 집, 내가 걷는 마을길. 그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그곳에 있었어요. 확실히, 분명히. 그런데요, 평범함이란 건 언제나 쉽게 무너져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친정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누고 집에서 싸온 반찬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죠. 길을 건너야 했어요. 그때는 신호등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 없으면 건너는 거였죠. 나는 길을 봤어요. 양쪽을 다 확인했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트럭의 소리, 갑자기 가까워지는 큰 소리, 누군가의 비명, 내 비명이었는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비명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강하게 끊겨버린 숨, 그리고 어둠, 길고 깊은 어둠. 눈을 뜨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흰 천장, 차가운 형광등, 병원이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나는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 이름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막힌 게 아니었어요. 답을 모르는 거였어요. 집이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가족은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든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름도, 가족도, 집도, 아이들의 얼굴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비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머리를 열어서 중요한 것들을 다 꺼내가 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텅 빈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나야?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졌어요. 거울 속 사람도 똑같이 손을 들었어요. 맞아, 이건 나야. 하지만 나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정혜수, 나보다 5살 어린 남자. 그는 사고가 난 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트럭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동안 그는 내 곁에 앉아서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뜬 후에도 그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가족이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신분증도 없었고, 지갑도 사고 당시 사라졌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혜수 씨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옆에 있어 주었어요. 가끔 과일을 깎아 주었고, 물을 떠다 주었고, 내가 힘들어하면 간호사를 불러 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어느 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요. 혼자 두기가 미안해서요. 그게 다였어요. 그 사람의 손은 따뜻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법을 다시 배울 때 그는 내 팔을 잡아주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만 가면 돼요. 나는 그의 말을 믿고 한 걸음씩 걸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할 때 그는 숟가락을 쥐어주었어요. 조금만이라도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곁이 필요해요. 날 기억해주는 사람보다 지금의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혜수 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경찰이 수소문을 했지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얼굴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혜수 씨가 말했어요. 저희 고향에 가시겠어요? 전남 구례라는 곳인데 조용하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어요. 구례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강가가 천천히 흐르고 산이 사계절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곳. 혜수 씨의 어머니가 날 맞아주었어요. 많이 놀랐겠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여기서 천천히 쉬어. 아무 걱정 말고.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슬픈지, 고마운지, 무서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침이면 강가를 걸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풀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그리고 혜수 씨는 늘 조금 뒤에서 걸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시간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장을 보러 가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혜수 씨가 물었어요.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저는 당신이 누구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를 처음 내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나라는 감각을 조금 되찾았어요.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명확했어요. 과거가 없어도 기억이 없어도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내 것이었어요. 아이는 잘 자랐어요. 첫걸음을 뗄 때 나는 그 앞에서 손을 벌렸어요. 이리 와. 엄마 여기 있어. 아이는 비틀거리며 내게 왔고 나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어요. 첫 말을 할 때 엄마.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말보다 소중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녔어요. 여름이면 강가의 돌 위에 발을 올려 물살을 느꼈어요. 겨울이면 아궁이에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따뜻한 숨을 나눴어요. 그 삶은 진짜였어요. 가짜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를 대신 산 것도 아니라 분명히 내 삶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라 과거 없이 살아남고 있었어요. 어느새 아들이 20살이 넘었고 군 입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호적 정리가 필요했어요. 엄마, 서류가 이상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 과거를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주민센터에 갔고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한참 후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등록 말소 상태네요. 네. 1982년에 마치 숨겨졌던 문 하나가 갑자기 열리는 것 같았어요. 서류, 검은 글자, 짧은 문장, 박선의 주민등록 말소 사유 실종. 나는 이미 한 번 세상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흔들렸어요. 나는 누구지? 박선혜가 나였던 거야? 그럼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던 거지?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경찰은 신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름, 기록, 흔적을 이어붙였어요.
지문 대조, 사진 확인, 당시 실종 신고 기록,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연락이 왔어요. 가족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어디 계세요? 경북 청도입니다. 남편분과 세 자녀분이 계십니다.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4년.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은 줄 알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혜수 씨에게 말했어요. 제 가족을 찾았대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내가 살았는지도 모르는 마을. 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먼저 알고 있던 곳. 버스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 길을 걸어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낡은 대문, 마당에 핀 꽃, 처마 밑에 걸린 고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톡, 톡.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태식? 나의 남편. 머리는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지만 눈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는 나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눈만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 속에는 24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기다림, 그리움, 체념, 그리고 희망. 선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신 맞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른이 된 새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내가 사랑했을 아이들. 내가 업고 안고 재웠을 아이들. 이제는 30을 넘긴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큰딸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맞지? 그 아이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거짓말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큰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살아있어 주셔서 그걸로 충분해요. 그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남편은 숨을 삼키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서 있었어요. 살아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채. 그날 이후 나는 두 삶 사이에 서게 되었어요. 청도의 가족은 24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재혼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큰딸은 엄마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키웠고, 둘째는 엄마 생각에 자주 울었고,
막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대요. 그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구례의 가족에게 나는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혜수 씨와 보낸 24년. 아들과 나눈 모든 순간. 그것도 진짜였어요. 나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상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법보다 복잡했어요. 나는 두 곳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청도에 가면 옛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그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큰딸은 내게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엄마예요. 제 돌잔치 때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뻤네요. 내가 말하자 큰딸이 웃었어요. 지금도 예뻐요, 엄마. 그리고 구례에 가면 혜수 씨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내 짐을 들어주었고 혜수 씨는 조용히 차를 끓여주었어요. 힘들었어요? 혜수 씨가 물었어요. 응, 조금.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 있어요. 얼굴을 잊고, 이름을 잊고, 함께한 시간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청도의 가족이 나를 24년 동안 기다린 건 기억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구례의 가족과 함께한 시간도 사랑이었어요. 기억이 없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준 사랑. 두 가지 사랑 모두 진짜였어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삶이 두 갈래로 나뉘어 버렸을 뿐이에요. 어느 날 나는 두 가족을 함께 만나게 했어요. 청도의 가족과 구례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색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큰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를 지켜주셔서. 혜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복 언니들을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큰딸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동생이구나. 잘 부탁해. 그 순간 나는 울었어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으니까요. 사고가 난 지 24년이 지났어요. 나는 여전히 두 삶 사이를 걸어요. 청도에서 한 달, 구례에서 한 달. 때로는 힘들어요. 양쪽 모두에게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가끔은 미안하고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이게 내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이에요. 옛 남편 윤태식 씨는 이제 나를 편하게 대해줘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그는 더 이상 나에게 과거의 아내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큰딸은 결혼했어요. 나를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엄마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결혼식장에서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기억은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둘째는 교사가 되었어요. 엄마, 저 선생님 됐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며 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없었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막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엄마랑 더 있고 싶어서요.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24년을 못 봤잖아요. 그거 다 채워야죠.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어요. 구레의 아들은 군대를 다녀왔어요. 엄마, 나 제대했어.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낳길 잘했다. 혜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해요. 힘들죠? 가끔 물어봐요. 응, 조금.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늘 나를 지탱해줘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말했어요. 뇌 손상이 심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어요. 영영 기억하지 못하는 거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기억이 없어도 새로운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큰딸과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엄마, 이거 좋아하셨어요. 깻잎. 딸이 깻잎을 집어들었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말? 네. 맨날 깻잎 쌈 싸주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해볼까?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깻잎 쌈을 먹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그 순간은 따뜻했어요. 둘째와는 산책을 자주 해요. 엄마, 여기 자주 오셨어요. 저랑 동네 뒷산을 걸으며 둘째가 말했어요. 그래. 네. 손잡고 올라오면서 노래 불러주셨어요. 무슨 노래? 둘째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산토끼 토끼야. 나는 따라 불렀어요. 어디를 가느냐? 기억은 없지만 그 노래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몸이 기억하는 걸까요? 막내와는 요리를 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막내에게 나는 말했어요. 조금만 더 끓여봐. 국물이 진해질 때까지.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요? 응, 아마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구레의 아들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엄마, 낚시 가요. 아들이 제안했어요. 나 낚시 못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강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들과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아들의 말에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사랑해.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멈춰 있지 않아요. 아들은 자랐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청도에서 계속 살았겠죠.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늙어가고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구레의 삶은 없었겠죠. 혜수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 아들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삶일까요? 어느 쪽이 진짜 내 삶일까요? 고민했어요. 오래.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둘 다 진짜예요. 둘 다 내 삶이에요. 사고는 내 삶을 끄는 게 아니라 갈라놓은 거예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듯이 나는 두 갈래로 흘렀고 두 곳에서 삶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예요. 어느 날 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명절이었어요. 청도의 가족과 구례의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편해졌어요. 큰딸이 구례의 아들에게 물었어요. 학교는 어때? 좋아요. 누나는 학교 선생님이시죠? 응, 초등학교 교사야. 멋있어요. 막내가 혜수 씨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잘 지켜주셔서. 혜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함께 해줘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었다는 걸.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 삶을 사는 것을, 완벽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게 내 삶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어느 비 오는 날 청도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옛 남편 태식 씨가 옆에 앉았어요. 뭐 생각해? 그냥 여러 가지요. 힘들지? 가끔요. 그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처음에 당신이 돌아왔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24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날 기억하지 못했어.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처음엔 화가 났어. 왜 기억 못하냐고. 어떻게 우릴 잊을 수 있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였어. 기억이 없어도 당신은 여기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어린 새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꿈. 그 아이들이 웃고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 애들아, 밥 먹어라. 내 목소리 같았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따뜻한 느낌. 구례에 돌아왔을 때 혜수 씨가 물었어요. 청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당연하죠. 24년이나 지났는데. 미안해요. 왜요? 당신한테 온전하지 못해서. 혜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온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두 곳에 모두 온전히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과거가 있을 거라고. 그게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사이를 덜 진짜로 만들진 않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분명히 진짜였으니까요. 나는 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다른 가족도 있다는 거 처음엔 이상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그 사람들도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이해해 줄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랑은 이해를 넘어서요. 봄이 오면 나는 청도로 가요. 큰딸과 함께 산자락에 올라가서 꽃을 봐요. 엄마, 여기 진달래가 피었어요. 예쁘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그래. 네. 맨날 꺾어 오셨어요. 나는 진달래를 보며 생각해요. 나는 이 꽃을 좋아했구나. 여름이 오면 나는 구례로 가요.
아들과 함께 강가에 가서 발을 담가요. 엄마, 시원하죠? 응, 시원해. 어렸을 때 자주 왔어요. 엄마랑. 그랬어? 네. 엄마가 제 손 잡고 물놀이 시켜줬어요. 나는 물을 보며 생각해요. 나는 이 강을 사랑했구나. 가을이 오면 나는 두 곳을 오가며 추석을 보내요. 양쪽 가족 모두와 차례를 지내고 밥을 나눠 먹어요. 겨울이 오면 나는 고요히 앉아서 한 해를 돌아봐요. 두 집의 따뜻함, 두 가족의 사랑, 모두 나의 것이에요. 큰딸은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 아기 낳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작은 손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예요, 엄마. 큰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 말이 낯설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손자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잘 키워야지.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처럼요. 나는 제대로 못 키웠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고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둘째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교사상이에요, 엄마. 자랑스럽다. 엄마가 계셔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제자들한테 말해요. 너희 엄마를 사랑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막내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마, 소개시켜 줄 사람 있어요. 누군데? 제 여자친구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구례의 아들은 직장을 구했어요. 엄마, 저 취직했어요. 축하해. 이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저 키운 거 갚고 싶어요. 너는 그냥 잘 사는 게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줬어요. 내가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는데도 시간이 더 흐르고 나는 60을 넘겼어요. 머리는 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요. 어느 날 두 가족이 모두 모여서 내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다 같이. 그래. 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엄마의 가족이니까요. 그날 찍은 사진. 청도의 가족, 구례의 가족, 그리고 나. 모두 함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해요. 이게 내 삶이구나.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삶.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해요. 기억이 돌아온다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온다면? 청도에서의 삶, 새 아이를 키우던 시간, 남편과 나눈 대화들, 모두 생생하게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지금의 삶과 과거의 삶, 두 개가 겹쳐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고 이 순간이 진짜예요. 과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과거가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은 과거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현재로도 만들어지고 미래를 향해서도 만들어져요. 나는 박선혜였지만 동시에 정혜수의 아내이기도 해요. 나는 새 아이의 엄마였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나는 과거를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게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이야기는 기억이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기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기억이 없어도 남아 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24년 동안 청도의 가족은 나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 24년 동안 구례의 가족은 나와 함께 했어요. 기억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두 가지 사랑 모두 진짜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알아요.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도, 과거가 분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혹시 당신 마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사람, 따뜻했지만 멀어져 버린 사람. 기억은 흐려졌는데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떠올려 봐도 괜찮아요.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은 여전히 진짜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면 기억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해 주세요. 얼굴이 흐려져도 목소리가 잊혀져도 사랑했던 그 감정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기억도 완벽하지 않고 인생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인 이유예요. 나는 지금도 두 삶 사이를 걸어요. 누구의 손도 놓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가끔은 비틀거리지만 괜찮아요.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댓글에 조용히 남겨도 괜찮아요.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이 흐릿해도 괜찮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부디 소중히 간직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